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경고를 듣고 있었죠. 그 숲길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신발을 신고 살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을 막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중포도당을 문을 팍팍 밀치고 거기다 밀어 넣어주니까 혈중포도당은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량이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정밀한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당뇨스쿨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맨발 걷기 열풍을 일으킨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회장님 자기소개와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예, 저는 평생을 금융인으로서 생활하다가 2001년 폴란드에서 맨발 걷기가 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소한 질병들을 다 치유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다 전이돼 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밖에 앞으로 못 산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제 퇴원을 당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집이 청계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죽을 바에 그럼 청계산에 가가지고 신발 벗고 맨발로 걷다가 죽겠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생각하셔서 매일 신발 벗고 맨발로 청계산을 걷고 놀고 쉬고 했더니 죽기는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 그 TV 프로그램을 제가 폴란드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의사로부터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경고를 듣고 있었죠. 제 자신의 간 지수가 막 100이 넘어가고 일하다가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수개월간 잠을 못 자가지고 완전히 막 불면증 상태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본 다음날 바로 그 주말에 저희 집 뒤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카바티 숲이라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1년 4월달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은 따스하게 내려쪼이고 그 숲길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이것은 신발을 신고 살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을 막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연초록의 나뭇잎들로 싱싱했고, 그리고 햇살은 따스해서 맨발로 걷는 땅이 막 따스하기를 말할 데 없었어요. 막 촉촉하고 감미롭고 막 이랬습니다. 땅을 기는 달팽이, 지렁이들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요. 2시간을 맨발로 걷고 너무나 기분 좋게 즐겁게 그렇게 맨발을 걷고 그날 밤 몇 달간을 잠을 못 잤는데 완전히 막 꿀잠을 잤습니다. 숙면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고요. 아, 맨발 걷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시간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야, 이 맨발 걷기라는 게 이거 엄청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가 컨디션이 막 엄청나게 좋아졌죠.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맨발 걷기가 암을 치유하고 가지고 있는 저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다 호전시키고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하고, 이게 왜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인터넷에 아무리 뒤적여 보아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1년도만 하더라도 세상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숲에 들어가면서 노트를 가져가가지고 그때 단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책이 나왔습니다. 맨발 걷기에 관한 최초의 책이 나왔고요. 이제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걷기 시작했고, 대전 계족산에는 황토길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뒤에 생긴 거군요, 계족산이. 예.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 강남 대모산에다가 무료 맨발 걷기 프로그램으로의 초대, 그래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토요일 3시 토요일 3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3시에 네. 이곳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 박동창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모산의 맨발 걷기를 안내하면서부터 새로운 치유 사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숙면하게 됐다. 이건 기본이고 자다가 쥐가 나고 그랬는데 쥐가 나는 현상이 없어졌다는 분들, 뭐 갑상선암이 치유되신 네. 분, 유방암이 치유되신 분, 혈액암이 맨발 걷기 2달 만에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수많은 암뿐만 아니라 또 소소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불치병으로 돼 있는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입증해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 이제 맨발 걷기 스킬 힐링 스쿨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로 또 국민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로 이렇게 지금 발전해 왔고요. 지금은 전국에 약 200만 명의 국민들이 맨발로 걷는 지금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저희가 맨발 걷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국민들에게 맨발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권하면은 걸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이래요. 실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산에 가거나 뭐 이거밖에 없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으로 다 깔려 있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접지권 입법 활동을 해왔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의회들이 맨발 걷기 조례를 만드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주시 의회의 한 시의원님이 그걸 딱 보고서는 우리가 만든다. 이래가지고 작년 2023년 2월 15일 날 전주시 의회가 최초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많은 지자체가 통과를 시켜서 지금 현재 165개 지자체가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상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야 될 황토길을 조성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제 맨발 걷기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웬만한 곳에는 대부분 조금만 맞아요. 찾으면은 맨발 걷기 길, 황토길이 조성이 맞아요. 돼 있습니다. 발 씻는데 예, 세족장. 세족당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었네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맨발 걷기를 그러면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를 해야 최소 그래야 효과가 있는지 저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맨발 걷기라는 것이 어떤 별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땅은, 지구는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우리 조물주가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태양을 놓고 지구를 놓고 이 지구에 전자를 보내서 햇살과 산소를 마시고 살고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충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땅과 접지하고 있어요. 사람 빼고요. 그 현대인들만 네. 빼고 모든 나무들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물만 빨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땅 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화작용을 하고 에너지 생성작용을 해서 그 에너지가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부도체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살고 있어요. 그 완전히 전자가 차단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길은 전부 다 부도체,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으로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집은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이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땅과 접지가 차단돼 있어요.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현대인들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질병의 질곡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땅을 밟고 땅과 접지해야 우리 인간도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그런 생명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4시간을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의 삶이 꼭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듯이 하루 3번 하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 번 할 때는 몇 분 정도? 한 번 할 때는 최소 10분도 좋아요. 그렇지만 적정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우리는 1시간 정도를 기준해서 133 원칙, 하루 3회 3시간 이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명쾌해졌습니다. 웬만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예방될 수 있고 그리고 노화도 예방될 수 있고 질병도 예방되고 노화도 예방되고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나 무릎 아프신 분들, 이분들께도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 맨발 걷기 효과 이론 체계를 첫째 지압 효과, 그리고 둘째 접지 효과, 그리고 셋째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효과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누어 놨어요. 자, 지금 이제 허리, 무릎 등 관절 통증의 경우는 이게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돼요. 깔창이 이 발바닥에 있는 아치를 딱 막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아치는 스프링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 살면은 이게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걸어도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스프링이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딱딱한 신발을 신고 또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을 탁탁탁탁 걸으면은 그 충격이 계속 몸 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키는 겁니다. 충격이 계속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이 지속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면서 근골격계 통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신발을 신고 살면 생긴 근육의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긴장 때문에 경직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신발을 벗으시면 이 아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치는 막 그 엄청난 스프링 작용이에요. 그래서 걸으면은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하게 바뀌어져요. 경직돼 있던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통증들이 소리 없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족저근막염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릎 관절염도 없어지고 그리고 고관절 통증, 척추관 협착증, 경추의 통증 같은 통증들도 많은 경우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권하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시거나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이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예, 이제 몇 개월 그분들의 정도?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하다가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성된 길들이 있으니까 네. 조성된 맨발길, 황토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물이 있고 쫀득쫀득하고 그러기 때문에 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맨발 하시면은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통증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명현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시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좋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온 그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그 평발인 분은 맨발 걷기를 하고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평발이신 분들이 평발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따져 들어가면은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맨발을 할 때는 작동하지 않던 근육들이나 이 골격들이 더 작동을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평발도 정상적인 발 아치로 그렇게 발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맨발 네. 하시고 땅을 걸으시고 또 땅을 접지만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아까 생명의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이 접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회장님이 아까 맨발 걷기 효과가 접지 그리고 지압 그리고 아치 효과 이렇게 말씀해 발바닥의 주셨는데 아치, 예. 맞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궁금하신 게 접지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접지에 대한 효과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첫째, 우리 몸의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킵니다. 자, 그 이치가 뭐냐면은 우리 세포에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의 주위를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돌고 있어요. 두 개가 짝을 지어 도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자를 하나를 빼앗긴 경우에 하나밖에 안 남는 전자가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 간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만성질환을 해소하려면 염증이 해소돼야 되고 염증이 해소되려면은 활성산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활성산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럼 어디서 전자가 공급되느냐? 땅에서 네. 땅을 밟으시면은 배터리로부터 전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전자의 짝, 활성산소의 짝을 다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자나 영어로는 서피스 차지라는 것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적혈구의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위를 평균 2.7배를 올려줘요. 이거는 미국의 임상 논문에 실험으로 나와 있어요. 입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클러스터 돼 있던 이 적혈구가 막 붙어 있던 혈액들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땅을 밟고 10분, 40분, 2시간 이 각각의 상태에서 전부 다 묽어져요.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액이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2.68배가 빨라지니까 우리 온몸에 온 기관에 혈액이 막 빠르게 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족 냉증이 있던 사람들 손발이 뜨뜻해지고 네. 혈액이 막 도니까 머리끝까지 도니까 머리가 막 빠지던 분들이 머리가 안 빠지게 되고 대머리 되셨던 분들이 모발이 다시 나기 시작. 발모가 생겨요. 정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있던 시들시들했던 뇌세포들이 막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막 생생해져요. 그래서 치매가 예방되고 치유되고 모든 조직과 세포가 생생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노화가 예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ATP라는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돼야 돼. 자, 근데 그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우리 세포의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 전자가 공급이 돼야 그 안에서 산소와 포도당과 같이 타가지고 ATP가 생성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 전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다가 전자를 막 공급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발 신고 등산화 신고 산을 4시간, 5시간 등산하고 집에 오면은 피곤하죠. 다 피곤해. 녹초가 돼. 여성분들 밥하기도 싫고 막 아무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4시간, 5시간을 등산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합니다. 왜? 피곤하지가 않기 때문에. ATP가 막 생성돼. 에너지를 더 얻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사시는 거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아까 항산화 효과로 조직과 세포가 생생해지고 혈액 이송 효과로 전 조직과 세포의 혈액이 막 돌아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ATP가 막 생성이 돼가지고 힘이 막 펄펄 나니까 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접지의 효과를 3가지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네. 접지 효과에 몇 가지만 제가 덧붙일게요. 잠을 못 주무시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참 많아요. 네, 많죠. 우리 막 경쟁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약으로만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약은 계속 약을 더 먹어야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힘들지만은 맨발로 걸으시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사람마다 막 들쭉날쭉했던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돼요. 균일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완화되십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되고 그래서 힘차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은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그런 신경 안정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걸으니까 그렇죠. 더 힐링 효과가 커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로 중요한 게 면역계가 정상 작동되는 효과가 있어요.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스스로 막아내도록 면역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땅을 밟아야 되도록.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면역계가 정상 작동해요. 맨발로 걸으시면은 면역계가 정상 작동되면서 어떠한 병원균이 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또 설령 들어오더라도 부작용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셔야 되고요. 요즘 아마 병원에 가시면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처방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뭐 일부는 이제 완화를 시키지만은 부작용이 또 많아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토피 피부염 가진 학생들, 어린이들이 한 달, 두 달만 맨발하면은 아토피가 다 없어져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병 이런 병들이 맨발로 걸으시면은 2개월, 3개월 걸으시면은 대부분 다 치유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 들으면 정말 맨발 걷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모든 분들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당뇨스쿨 채널에서 정말 맨발 걷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어려워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맨발로 걷는 것은 우리 조물주가 우리를 설계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명을 다하는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세상을, 우주를, 우리 생명체를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살게 되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누구나 맨발로 한번 걸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끼게 되십니다. 맞아요. 느끼게 되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 그걸 경험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맨발 걷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다룰 예정인데요. 맨발 걷기가 당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례들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당뇨스쿨이라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예. 당뇨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가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네. 전국에 지금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네. 뭐 전 단계까지 하면은 한 3분의 1, 500만 정도로 500만 생각하고 정도, 있어요. 네. 500만 정도.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는데요. 왜 당뇨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선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를 제1형 당뇨로 네.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그게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 생성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왜 베타세포가 파괴되느냐?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편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렸어요. 모든 생명체는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몸속에 장착된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전자가 충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면역계가 정상 작동 안 하고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췌장에 베타세포를 막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형 당뇨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베타세포를 막 파괴시켜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면은 앞으로 영원히 생성이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는 다른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치유되듯이 맨발로 걸으면서 땅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해소되듯이 이 베타세포도 더 이상 파괴가 안 일어나고 재생될 수 있다. 그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강릉의 회원님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 5시부터 2시간 정도를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걸으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올리신 내용에 의하면은 본인이 인슐린 주입기 그거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1년을 걷고 난 다음에 인슐린 주입기를 뗐어요. 매일 맨발로 걸었는데 그날의 공복 혈당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게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타세포가 다시 생성이 되면서 인슐린이 생성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추가로 듣지는 못했지만은 매일 열심히 맨발 하시고 그러면은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라고 해서 인슐린 펌프. 네, 1형 당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이형, 이제 2형 당뇨 이형 환자분들이 당- 많이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뇨약도 써보고 어. 늘려도 보고 어. 인슐린도 맞아보고 했는데 어.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약이 안 들리면 나중에는 이제 펌프까지 고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달고 있으면 따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정량을 이제 그분은 투여를 해서 1형 당뇨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2형 당뇨의 경우에도 이제 그럴 수 2형일 있겠네요. 가능성이 좀 크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접지론의 면역계 정상 작동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효과에 의하면은 췌장의 베타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 더 이상 파괴되는 것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생되는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그쵸.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우분들이 제2형 당뇨잖아요.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는 췌장에서 생성된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밀치고 열어서 그 안에다 포도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밀어넣어줘야 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었더니 이게 막 팍팍 밀어 젖혀주는 거예요. 전자가 막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문을 팍팍 밀치고 거기다 밀어 넣어주니까 혈중 포도당은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는 거죠. 심지어 저희 회원들 중에는 공복 혈당량이 500이셨던 분, 그분도 맨발로 걸어서 정상이 내려갔고 460이 돼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동에 안양천 그 황토길이 있어요. 그 거기 매일 4시간씩 맨발로 걸었어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정상으로 내려오고 90대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먹는 것도 조심하죠. 제2형 당뇨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작년 7월 12일 날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 방송이 됐어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도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모산에 와서 촬영하시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 다 이제 저 사례들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포항에 내려서 포항 이제 그 보건소하고 같이 실제 3분을 이제 맨발로 한 달간 걷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방송해 줬어요. 맞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이랑 그렇죠. 당뇨 네. 있으신 분이랑 네, 그런 분들 3분을 이제 했는데 맨발로 걷기 전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각종 지표를 검사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지표를 검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체지방량이 3분이 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다 내려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당화 혈색소가 한 달 만에 다 내려갔어요. 3분이 다. 자, 이거는 바로 맨발로 걸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밀어 넣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서 공복 혈당량이 내려가는 거를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때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링 세포가 어떤 분은 10배, 어떤 분은 30배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런 천연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고지혈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고혈당도 해소가 되고 또 고혈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암이 예방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당시 검사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정밀한 과학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를 가지신 분들 제1형 당뇨도 치유될 수 있고 또 제2형 당뇨도 그렇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면서 치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현재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당뇨가 예방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환자분들 또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섭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해야죠. 같이 가야 되는 게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는 케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디저트라고 합니까? 그 맛있는 디저트 딴 집을 찾아다니면서 디저트를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맨발로 걸으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 과신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이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전에는 완전히 5.5 뭐 이 수준이었는데 5.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결국 단 거를 이제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맨발을 하기 때문에 맨발 갔다 와가지고 이 배도 한쪽만 먹고 뭐 우유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단 음식, 케이크, 그리고 빵, 이거 절대로 조심하자. 그걸 이제 딱 끊었습니다. 끊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도 먹지 않고, 그리고 야식, 일체 야식을 하지 않고. 저희가 요새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요? 저녁 후 3시간, 4시간 물 외에 금식. 물에 금식. 그래서 3개월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6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맨발 걷기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다. 이 먹는 음식, 섭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에게는 꼭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맨발 걸으시면서 가능하면 채식 위주의 그런 건강한 식단을 하시고 그리고 단 음식은 가능하면 삼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식사 이후에는 금식. 금식, 네. 맨발 걷기도 중요하지만 예. 섭생을 함께 해야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 투석 이런 문제잖아요. 만성 신증이 있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혹시 신장 기능이 안 좋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좀 좋아졌던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1.6, 1.7 이렇게 나왔던 분이 맨발 6개월에 1.0으로 그 남성분인데요. 76세의 남성 환우분이신데 1.0으로 정상으로 내려왔고요. 또 최근에 여성 한 분은 동생이 맨발로 걷자고 막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시던 언니를 대모산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2시간, 3시간씩 맨발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얼굴도 막 너무 이뻐졌어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랬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면서 그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언니가 지금 1.0이었는데 0.6으로 떨어졌대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물론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수치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더 저기 사구체 여과율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의 얼굴이 그걸 딱 대변하는 거예요. 맑아지고 이뻐지고 막 이런 것이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한 분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6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바로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3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약을 계속 투약을 해가지고 6이 1.8로 이제 내려왔어요. 저희 맨발 걷기 대모산에 다 모시고 그래서 맨발로 걷기 시작해요. 하루에 2시간씩 1년 이상을 이제 맨발로 걸었더니 1.8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0.9로 내려왔어요. 0.9로. 그 약도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3개월간만 당뇨약을 10메달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반으로 줄이고 6개월인가 있다부터는 약을 끊고 그리고 완전히 맨발로만 해가지고 0.9로 내려와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유튜브 그 사례도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은 웬만한 당뇨 환우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뇨 걱정, 신장 걱정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맨발 걷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위험할 수 있긴 하거든요. 특히 혈당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좀 꺼리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의 이제 그 임상 논문을 보면은요, 84세의 당뇨 여성 환우분이 8개월간 발목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어요. 피가 굳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돼 있었는데 땅과 접지를 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딱지 같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거의 다 나았어요. 맨발로 걸으면서 땅속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치로 치유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일상의 당뇨 환우분들이 혹시 발에 상처가 생기면은 그게 아물지를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염증이 더 생기고 괴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각 지자체장들께서 맨발길, 황토길을 지금 주변에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맨발 걷기 길을 만들자.
그리고 그 옆에 세족시설을 만들자. 지금 이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집에서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신발 벗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맨발길, 황토길을 걸으시고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위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안전할 수 있고요. 거친 숲길이나 산길을 걷지 마시고 조성된 흙길을 찾아가서 맨발로 하시면은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만만한 장소에서 하셔라. 학교 운동장이나 예, 예. 학교 조성된- 운동장도 좋습니다. 그쵸.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환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자, 이 전국에 5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신발 신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또 이론상으로 맨발로 걸으시면은 제1형 당뇨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도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섭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서 가능하면은 건강한 채식 위주의 그런 간소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고, 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시키시면은 당뇨 걱정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겨울에, 이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들도 하세요. 맨발 걷기 스케줄링 스쿨이 겨울 방학 동안에도 맨발 걷기를 해야만 질병이 치유됐던 분들이 재발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째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대장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열심히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맨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든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맨발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자유로워지고 젊어지는 그런 생명과 치유, 젊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다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은 정말 네. 건강한 새로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좀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박동창 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뇨와 관련된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꼭 당뇨 졸업합시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